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메이커 인벤터 데이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사시장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화라고 합니다. 공방 이름이 네.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공방 이름은 다온도예인데 원래 제가 이름이 정화라서 정화다운이어서 정다운도예로 하려다가 바로 앞에 같은 동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다온이 모든 좋은 기운이나 사람들이 온다라는 뜻의 우리말 단어라고 해서 다온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위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다온 공방은 선산시장이라고 내비를 치시면 다 뜨게 되어 있는데 선산시장 안에 청년몰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그 다온도예라고 치시면 선산 쪽에 바로 위치가 검색되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거기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도자기로 꽃잔을 만들어 볼게요. 집에서 잔으로, 술잔으로도 쓸 수 있고, 차 마시는 잔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소스 그릇으로도 쓸 수 있는 오늘은 작은 잔을 만들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재료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여기 있는 흙이 있어요. 흙은 여러 종류의 흙이 있는데, 제가 보내드릴 때는 색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백자 계열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흙하고 오늘은 바깥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천이죠. 재활용하는 천. 이 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레처럼 이렇게 제품을 돌리면서 내가 만들 때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도구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구는 자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었는데 꽃 모양을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움푹하게 찔러서 이렇게 꽃 수술을 나타내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긁어내는 모양도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도구도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흙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흙 자름줄 기본적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흙을 잘라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로 흙을 자르시면 비슷한 사이즈의 그릇이 나오겠죠. 그리고 스폰지는 항상 물을 이렇게 묻힐 때 이렇게 꼭 완전히 짜주지 마시고 약간 촉촉할 정도로. 왜냐하면 흙과 물이 반죽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체는 굉장히 이렇게 몸이 따뜻하다 보니까 여기는 수분이 빨리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트거나 이렇게 갈라질 때 이 흙으로 촉촉하게 문질러 주시면 방금 전에 흙처럼 다시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여기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짰을 때 이 정도 나오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재료 소개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꽃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을 아까 제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흔히 자기의 주먹보다 주먹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송편 사이즈 혹시 생각나시나요? 송편 사이즈만한 크기보다 조금 크게 잡아주시면 아마 지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구우면 내가 만든 사이즈보다 한 80% 사이즈로 나와요. 20% 정도의 물이 다 증발하고 나면 80% 정도의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한 요 정도의 사이즈가 좋아요. 자른 흙을 이렇게 그대로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오늘 도자기 할 기법은 핀칭 기법이라고 해서 핀치, 꼬집다는 영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렇게 푹 가운데를 찔러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찔러서 물론 구멍을 뽕 뚫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당히 찔러서 이렇게 밑에 바닥의 두께를 조금 남겨두시고 그 상태에서 꼬집듯이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넓혀가되 한 바퀴를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게 천천히 이렇게 짚었던 곳을 반복해서 한 3-4바퀴를 돌려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통통하게 남겨진 부분은 건들지 말고 아래쪽의 부분부터 차츰차츰 두께를 조절해서 제가 원하는 두께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일 밑바닥의 두께를 원하는 두께가 되었으면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또 두께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지점에 평행되게 이렇게 한 2-3바퀴를 돌려주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여기랑 밑바닥이랑 위쪽이랑 두께가 균일하게 되었네라고 생각되시면 좀 더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흙이라는 건 이렇게 통통한 부분을 손으로 누르게 되면 자꾸 옆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오목한 것보다는 이렇게 넓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반드시 흙을 잡아서 살짝 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모아주시면서 눌러주시면 위로 이렇게 쑥쑥 키가 커지듯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모아지게 되죠. 벌어지지 않죠. 제가 한번 벌려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늘리기만 했을 때는 벌어지죠. 이걸 다시 천천히 이렇게 차츰 모아주시면 이렇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너무 모으게 되면 오글오글한 그릇이 되겠죠. 물론 오글오글한 그릇도 나름 멋스럽긴 해요. 도자기는 사실 미끈한 그릇보다는 손맛이 나는 게 훨씬 더 멋스럽거든요. 이렇게. 이건 초보자분들이 제일 처음 와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핀칭 스타일의 그릇이기 때문에 만드시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만들어졌죠? 자, 요 스타일의 그릇이 구워지면 아마 요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보통 100%에서 한 80% 정도 사이즈, 20%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한 들어오는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드시면 요 정도 사이즈의 그릇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요 스타일대로 나는 이렇게 민무늬의 그릇을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 약간 줄무늬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긁어주시면 요 긁어주신 모양 그대로 또 문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 하시고 나서 도자기는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주세요. 건조를 시켜주시면 약간 흙이 말랐을 때 이 스펀지를 꾹 짜서 이렇게 마무리 부드럽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 흙은 지금은 보들보들하지만 가마에 들어가면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너무 날카로우면 손을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마무리를 살짝 도와드리긴 해요. 가지고 와서 굽기 전에. 하지만 너무 굳어버리면 저희가 이렇게 도자기는 말랑말랑할 땐 내가 얼마든지 모양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굳어지면 절대로 더 이상 만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집에서 만질 때 웬만하면 부드럽게 마무리까지. 이렇게 벌어진 부분이 나도 모르게 하다가 벌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흙을 다시 이렇게 물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반드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흙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스펀지로 한번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웬만하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나는 이렇게 손맛이 나는 그릇도 좋지만 나는 매끈한 그릇을 원해 이러시면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서 매끈하게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리셔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죠. 그럼 반드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여기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지금은 날카롭지 않아요. 흑인 상태로 부드러우니까. 하지만 불에서 구우면 날카롭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스펀지로 싹 돌려서 매끈하게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각을 다 죽여주셔야 돼요. 각이 없어지게.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다시 마무리해서 이렇게 놔두면 완성되겠습니다. 오늘 작품 만드는 건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나는 이런 평범한 스타일도 좋지만 약간 이런 꽃무늬 잔을 만들고 싶어 하시면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조금 더 넓게 나는 벌어지는 스타일의 꽃무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손으로 콕 집어 넣으세요. 밀어내듯이 콕, 이렇게 손으로 콕, 손으로 콕, 손으로 콕, 이러면 5겹의 꽃무늬가 나오죠.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손으로 잡은 부분을 놓고 이렇게 문질문질, 물을 조금 묻혀서 문질문질, 손으로 묻혀서 문질문질 해주시면 이렇게 꽃무늬 스타일의 잔이 나온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저도 평범한 주부였다가 15년 전쯤에 우연히 친한 언니랑 도자기를 배우러 갔다가 너무 도자기가 재밌어서 취미로만 배우다가 한 3년쯤 전에 제가 아이디어 톡톡이라는 사업에 지원하면서 나도 도자기로 뭔가 그 공방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느끼면서 지원을 하게 돼서 합격이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저한테는 새로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걸 시작한 것도 그랬고
도자기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판매를 한다는 것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 1년은 너무 힘들고 몰라서 헤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주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도자기를 정말 좋아하게 됐구나,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가르치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자기 공예 기능사도 따게 되었고, 그 이후로 도자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도자기를 배우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서 어떤 유약을 바르느냐, 그리고 그걸 어떤 사람이 쓸 때 어떻게 더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를 연구하게 되면서 더 깊이 빠지게 되고, 더 지금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전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흙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서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전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찻잔 만들기 강의를 네. 마무리하게 된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쉽게 만들 때 뭐야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느낌이 안 들게 다가가려고 제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보시면서 의문이 나시는 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흙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말랐다고 생각이 돼도 물을 조금 축여서 비닐을 덮어서 기다려주시면 다시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다시 내가 망쳤다고 생각되더라도 물만 축여주시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아주 친근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흙과 친해지시면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